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서 영역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슈트를 하나 새롭게 열고요.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 위로 일단은 올렸습니다. 한 덩어리를 올렸고요. 제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옵션 키를 통해 가지고 오더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저는 여기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연속형 분기를 통해 가지고 라인 차트를 분기별로 매출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라인 차트는 그냥 이렇게 점들을 찍어 가지고 그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차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마크카드 요 차트 타입 부분을 한번 열어 가지고요. 라인 자동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을 갖다가 아래쪽에 있는 영역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은 특별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라인은 지금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역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라인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해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라인 차트와 에어리어 차트가 좀 명확하게 구별되는 지점을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은 요거를 4-2번으로 복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고 제가 요거를 다시 라인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 모양으로 그려진 차트가 나오는데 아까처럼 제가 여기에서 프로덕트 카테고리 필드를 색상으로 한번 얹어가지고요. 제가 라인을 3개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가구대로의 트렌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의 트렌드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위치에다가 점을 찍는 거죠. 가구의 매출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가구의 매출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가구의 매출은 또 뭐 여길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구의 매출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가구의 매출에다가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어서 그것들을 쭉쭉쭉쭉 라인으로 연결한 겁니다. 사무용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그렇게 그렸을 겁니다. 점을 찍은 이후에 거기를 계속해서 라인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린 차트가 라인 차트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 영역 차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걸 눌러가지고 영역 차트로 딱 넘어가주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차트가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좀 보이십니까? 요게 라인 차트고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영역 차트라는 거죠. 라인 차트와 영역 차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여러분 표현하는 방식, 이것을 누적으로 표현하느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느냐 이 차이예요. 제가 조금 전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라인 차트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구는 가구대로 점을 찍어가지고 가구대로 줄을 연결하고요. 사무용품은 사무용품에 바로 그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영역 차트로 갔을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일 아래쪽에 전자제품이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아래에서부터 이 높이 있죠. 지금 점이 2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마 4천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4천만이 곧 전자제품의 2017년도 1쿼터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위쪽으로 살짝 올려보면은 이 동일한 쿼터 2017년도 1쿼터의 사무용품은 1,58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났는데 그게 바닥에서 즉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전자제품 위에다가 그죠? 전자제품 위면 대략 4,070만 정도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사무용품의 매출이 위쪽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스택이 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가구는 이거 2개를 쌓은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점, 위쪽에 있는 점이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 이게 대략 얼마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약 한 8천만 근처겠죠, 그죠? 약 한 8천만 근처에 있는 이 점, 이 위쪽에 있는 이 점, 그리고 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는 거지. 이렇게 왼쪽으로 줄을 쭉 꺼가지고 숫자를 읽었을 때 그 숫자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가구의 매출액 플러스 여기에 있는 사무용품 매출액 플러스 여기에 있는 전자제품의 매출액 언제? 2017년도 4쿼터에 바로 그 분기에
세 개 제품군의 매출액을 전부 다 썸을 해가지고 위쪽에서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거죠. 라인 차트는 있는 그대로 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0을 기준으로 높이 이만큼, 그다음에 가구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지금 이만큼인데 0을 기준으로고요. 전자제품도 높이가 지금 이만큼인데 0을 기준으로 해요. 세 개 모두 0이라는 기준점에서 위쪽에다 점을 찍는 반면에 영역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거죠. 전자제품 위에다가 사무용품을 쌓아 올리고 사무용품 위에다가 가구를 쌓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영역 차트와 라인 차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역 차트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나는 방식은 라인 차트대로 가고 싶어요. 즉 영역 차트 아래쪽에 색칠을 칠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면서 기준점은 전부 다 0에서 놓고 한번 찍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라인 차트대로 가져가면서 아래쪽에 색칠을 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있는 요 분석 메뉴로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마크 누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영역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누적이 설정돼 있어요. 무조건 위쪽으로 쌓아서 표현을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해제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파란색은 지금 파란색대로 0을 기준으로 쌓아 올린 것이고요. 여기에서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바닥에 붙어 있죠. 바닥에 붙어 있는 채로 쌓아 올린 것이고 전자제품도 바닥에 붙어 있는 채로 쌓아 올린 거예요. 라인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라인 차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아래쪽에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별 상관은 없지만 영역 차트, 에어리어 차트의 기본 설정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마크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라인 차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점에 기반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만 설명을 드리고 라인 차트 부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열어가지고 그럼 언제 라인 차트를 쓸까요? 언제 영역 차트로 표현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꽤나 많이 주시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추가 데이터 세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먼저 코로나19 데이터 가지고 제가 한번 볼 건데요. 이거를 confirmed daily, 일별 확진자 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별 확진자 수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날짜 필드를 가지고 가서 제가 이렇게 열 선반으로 올려가지고 요거를 일자별로 살펴볼 거니까 연속형 일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라인 차트가 지역 구분하지 않고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일자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되게 좀 심각했었던 상황들, 그다음에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좀 급격하게 튀었던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실 겁니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 그러면 지역별로 보고 싶은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province라는 요 필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크카드의 색상으로 아까 배웠던 방식 그대로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딱 떨어뜨리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역별로 구별되는 특성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구광역시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3월달, 4월달 이때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에서 경기도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서울특별시 이런 곳을 보면은 여기 3차 대유행 기간에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2차 대유행 기간에 이때 좀 심각했었던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자별로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는 라인 차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지역마다 좀 특성을 좀 파악하기 쉬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제가 복제를 하나 해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누적을 해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에어리어로 보이는 것들은 모든 17개 시도를 전부 다 위쪽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유행 기간에서 봤을 때는 이 대구광역시가 굉장히 넓은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어떻습니까? 이 3차 대유행 그리고 2차 대유행 요 기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이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서울특별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이건 서울은 서울대로 읽어주시고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읽어주시고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대로 읽어주시되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높이, 제일 위쪽에 있는 이러한 높이들, 제일 위쪽에 있는 이러한 높이들, 위쪽에 있는 이런 높이들은 그날의 모든 시도를 합해서 전국의 확진자 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인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영역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누적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전국을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역 차트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성격이 다른 거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새로운 시트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코스피라고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두 개 기업의 주가 현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종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즈라는 걸 이렇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일이겠죠? 요거를 제가 마우스 오른쪽, 그다음에 옵션 키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일자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 현황이 이게 지금 2018년도 아마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됐고 제일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3월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테이블 이름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제가 색상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집어넣었을 때 두 개의 기업 이름이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는 삼성전자고 하나는 SK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라인이 아닌 영역 차트로 표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보여주는 거고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대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굳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 두 개 기업의 당일 종가를 더했을 때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발견인지 그게 큰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 세트, 누적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영역 차트는 오히려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인을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대로 보여주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아까 코로나 사례와 같이 이런 것들은 전국 지역에서 그 당일 확진자가 얼마인지도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라인으로 그대로 보여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요거를 누적을 해가지고 영역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건지, 누적으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신 이후에 라인 차트로 갈지 영역 차트로 갈지, 영역 차트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라인 차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제, 비율을 나타내는 파이 차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 다시금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